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가짜 뉴스가 꽤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이 매체가 꽤 이런 방식으로 뉴스를 굉장히 아마 써내고 이거를 또 많은 유튜버들이 사실 뭐 구독자를 뭐 100만 명 이상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이거를 또 집중적으로 퍼나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사실로 지금 아까 우리 홍 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김의겸과 그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그 뭐 더 탐사 네. 거기서 주장하니까 그쪽 지지자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카이데일리라는 이 매체가 뭐냐면 수원의 선관위 12월 3일 날 수원의 선관위에서 연수 중이던 중국인 99명이 체포가 됐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들이 중국인 해커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신병이 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로 옮겨져서 지금 신문 중이다. 미군과 함께 지금 신문 중이다. 이런 기사예요. 근데 이 출처가 말입니다. 뭐 미국의 소식통 뭐 아무런 근거 없어요. 알고 봤더니 당시에 이 선거연수원에 승진자들, 선거에 승진하는 사람들 선관위에 대해서 5급인가요? 뭐 6급들 교육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여기에 그냥 뭐 이 시사인이라는 매체가 그때 이 선관위에 이제 이쪽 연수원에 개헌군들이 이제 뭐 여기에 포위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마치 이게 이제 중국인인 양. 그래서 어제는요,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변호인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사실은 제기를 하고 그래서 선관위에서 당시에 선관위에 근무하는 중국인 그 실태를 갖다가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요. 진짜 작년 12월 24일에 시사인이라고 하는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12월 4일 비상계엄이 있던 당일날 말이죠.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서 거기에 이제 계엄군이 갔었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 살을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그 시사인 보도가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신인균 뭐 국방 TV 네, 군사 전문가였죠. 군사 네.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살을 붙였어요. 거기에 뭐 혹시 뭐 중국 관련 뭐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본인이 팩트 체크도 안 된 거예요. 팩트 체크도 안 된 건데 이게 중국 관련 뭐 중국인 뭐 이런 거 혹시 아닐까라는 식의 의혹 제기인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런 또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식의 이제 저기를 막 하니까, 근데 이제 극우 유튜버만 얘기한다고 이게 좀 공신력이라든가 확산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이걸 물어버렸어요. 황교안 전 총리가요, 파이낸스 투데이라고 하는 극우 매체에 칼럼을 썼어요. 황교안의 손편지. 계엄의 날 선관위 연수원에 90명의 중국인 해커하고 물음표 붙이는 이런 칼럼을 쓴 거예요. 아니 이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분이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까지 했던 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 기명 칼럼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선관위 연수원에 이렇게 때로 속박하고 있다는 점이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숨이 끊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게요 전부 다 그거예요. 사실이라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구독자 뭐 조회수가 막 100만도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퍼져버린 겁니다. 이런 식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청담동 술자리하고 똑같은 우리가 짓을 범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 중국의 자기 국민들 99명이 지금 일본에 가서 신문 당하고 있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뭐 사실이라면 뭐 그리고 뭐 사안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 뭐 이러면서 기사 쓰잖아요.
저도 기자 생활 한 30년 가까이 했지만 그 사실 그 뭐 조선일보에서 기사 칼럼 쓸 때 한 구절 한 구절 다 확인하고 써요. 아유, 그럼요. 아유 그거 확인 안 했다가는 뭐 명예훼손 소송도 소송이지만 뭐 언론중재위 뭐 그 제소도 제소지만 저 스스로가 그거를 이제 허용이 안 되고 회사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교차 그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기사가 이렇게 버젓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울 정도고 네. 또 스카이데일리가 이런 기사를 썼는데 파이낸스 투데이는 뭐라고 또 제목을 달았냐면은 중앙선관위 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해서 오키나와로 이송 이란 보도 나와. 이게 제목이에요. 보도 나와. 보도 나와.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인가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의도성 있는 그 이제 제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 쪽 그 변호사가 이 헌재 그 변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관위 상대로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헌재로 이걸 받아들였다. 그럼 이거 받아들여서 이거 밝혀야 됩니다. 밝혀요. 중국 뭐 관련해서 밝혀야 되고 그리고 왜 이런 게 보도가 됐는지도 밝혀야 되고 이거 네. 다 밝혀야 돼요. 밝혀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엄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앙선관위가 이게 법적인 제재나 조치를 해야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저희 판단은 뭐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명확하게 갖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과거 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잘못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우리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지만 지난 그 2017년 대선 2012년 대선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선됐을 때 이후에 김어준이 뭐를 했습니까? 맞아요. 그때 뭐 더 팩트인가 뭐 더 팩트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네. 영화까지 만들어서 아실만한 교수들 뭐 통계학자들 뭐 다 동원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다큐예요. 다큐 그것도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관련해서 이재명 지금 현 민주당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페이스북에 또 썼어요. 뭐 그때도. 근데 제가 그때도 중앙선관위 쪽 그 관련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제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강하게 이제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고 그 선거 승패가 바뀌면 반대쪽에서 또 똑같은 얘기 할 거다. 네, 그렇죠. 이건 선거가 이게 이쪽이 이길 수도 있고 저쪽이 이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쪽이 승복 안 한다. 왜? 이번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지나가 버리면 이쪽은 그냥 힘 있는 쪽으로 붙는 쪽이네라고 생각해서 이쪽 가서 또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만약에 또 이제 정권이 또 이렇게 바뀌면 또 얘기 분명합니다. 이제 만약에 다음 그 대선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지 이 부정선거는 가라앉지가 않아요. 여권 쪽에서 제기하든 야권 쪽에서 제기하든 안 가라앉습니다. 이거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밝힐 수 있는 거 다 밝히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거 강력하게 대응해갖고 이걸 다 이게 정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 돼요 잘못하면. 아니 정말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좀 알만한 분들이 제가 신윤기 씨도 잘 알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양심에 거리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정말 군사 전문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알려놔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조회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본인이 진짜 확인해 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 저 중국인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사진에다가 뭐 쭉 사람들 앉아 있는 거 했던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중국 어민들 저 나중에 체포했을 때 그때 사진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최소 한 명이라도 확인해보고 이걸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지 자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장사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스카이데일리에 그 칼럼을 쓴 사람 처음 그 사람이 쓰고 나서 황교안 전 총리가 그 이어서 또 파이낸스 투데이에 썼는데 보니까 스카이데일리에 쓴 분이 명지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한 분이에요. 네. 김태연이라고 하는 명지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 국제대학원 교수면 국제적 감각 기본 그 지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 그 중국인들이 99명이 수원 선관위에서 우리 개헌군들에게 체포가 돼서 미군에게 인도가 돼서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느나 이 세계적인 엄청난 뉴스예요. 외교 분쟁이 됩니다. 이거 완전 세계적인 뉴스가요. 네? 엄청난 미중 간에
이게 가장 첨예한 외교 분쟁, 외교 이슈가 됩니다. 아,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아니 이게 중국인들 그거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막 갖고 가면 또 저기 저 미군 기지 오키나와로 데리고 가면 또 시진핑은 가만히 있겠어요? 참 저는 이게 좀. 근데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뭐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명지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국제 감각 외교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 수원선관위 연수원의 90명의 중국인 해커 부대 누군지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졸제 또 해커 부대가 돼버리고요. 아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것이다. 그러면 정의의 빛을 밝히리라. 어두운 길을 뚫으리라. 미치겠다 진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고 또 이걸 신뢰하는 분들도 꽤 있고 또 그럴 만한 분들이 또 이렇게 자꾸 확대 재생하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까? 진짜 보수를 위하는 길입니까? 제가 옛날에 그 정치부 기자 할 때 선관위 출입을 오래 네. 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갔었고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겼을 때는 이쪽에서 이번 대선 부정선거예요 하고 이만큼 또 자료를 갖고 네. 선관위 저기 기자실에 와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또 이 반대쪽에서 와갖고 이만큼 뭐 엄청난 자료 보자기에 싸갖고 와서 기자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이만큼 와요.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에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이게 선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누가 이렇게 야 이번에 선거하러 열심히 선거운동 하러 갑시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이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선거에서 뭐예요? 그럼 계속 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정말 좀 정신 차리고 저렇게 우리가 저 좌파들의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좀 알만한 분들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십시오. 돈벌이 좀 그만 좀 하고 국민들에게 좀 정확한 소식 좀 알려주고 그거 해야지. 정말 이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솔직히 속이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자